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의 민영삼 왕년의 종편 스타, 지금은 종편에 못 나가고 있는 민영삼입니다. 다시 한번 애잔하게 인사드립니다. 종편에 못 나간 지 6개월,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도 6개월이 되었군요. 오늘은 제가 좀 비장한 마음으로 문재인 정부 6개월을 맞이해서 문재인 정부의 6개월 동안에 황당하거나 갑질 발언이라고 생각되는 문재인 정부 5대 황당 갑질 발언을 제가 선정을 해서 순위별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되시죠? 그러면은 제가 5위부터 5위, 4위, 그래서 2, 1위 이렇게 해서 5, 4, 3, 2, 1 순서대로 제가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위는 문정인 왕특보의 송영무 국방장관을 향한 여러가지 발언 중에서 저분은 정부 방침과 방향이 달라요. 이걸 5위로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센 특보이시기에 현직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께 저렇게 무시하는 갑질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장관보다 대통령과 훨씬 더 가까운 모양이죠. 그렇지 않아도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듯한 외교 전략의 발언, 한미 동맹을 균열하는 듯한 그런 문정인 교수 특보의 발언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었습니다만은, 문정인 특보께서 국방부 장관과 몇 번 부딪히고 또 부딪힐 때마다 청와대가 문정인 특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직 국방부 장관보다는 특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관을 무시하는 듯한 갑질 발언을 하는 건지, 결국에 장관이 앞으로 정책 수행하려면은 정부의 뜻이, 내 말이 바로 정부의 뜻이니까 나한테 상의해서 하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문정인 특보에게는요, 우리가 왕특보라고 붙이는 것이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이 4개 외교, 안보, 통일, 국방, 이 중요한 부서를 다 총괄하는, 어쩌면 왕장관, 왕특보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붙인 별명이 왕특보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 있어서는 문정인 왕특보를 통해서 직할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교부 장관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국방장관, 무슨 통일부 장관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다 청와대에서 방침 정해가지고, 이런 제왕적 대통령, 이런 제왕적 특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4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정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4위로 선정된 발언은 제가 뽑은 게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께 정중히 사과합니다. 이 발언을 제가 뽑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듣고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상권 분립에 정말 이게 맞는 일인가?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부의 상권 분립으로서 입법부에는 국회의장, 사법부에는 대법원장, 그리고 행정부에는 대통령을 각 부서의 수반으로 하면서, 단지 대통령에게는 국가 원수의 지위를 부여해서 국군 통수권을 우리가 주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대통령이 워낙 군사 독재 시절부터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유신 시절부터 대통령이 황제처럼 국회의장한테도 지시하고 대법원장도 지시하고 이래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적폐입니다. 적폐. 상권 분립에 위반되는. 그런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부결된 일을 그 사과해서 되겠습니까? 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할 일입니까? 그 발언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3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어요. 세월이 좋아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물론 재벌 개혁도 해야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발언 3위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도 참 얼마나 황망하셨습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동안의 적폐라고 불렸던 그 대기업의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대기업들의 어떤 부당한 행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고 메스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 칠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완장차고 재벌 그룹을 적대시하면서 갑질하는 속마음이 있었더만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 관련 부서들 회의하는데 좀 늦었나 봐요.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랑 다 있는데 재벌들 좀 혼내느라고 늦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무슨 촛불 안장차고 재벌 대기업들 혼내주는 자리입니까? 이런 갑질 속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대기업 계획이 되겠습니까? 분풀이고 한풀이고 물론 사과도 했고 또 현장에서 바로 오죽했으면은 김동연 부총리께서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질책입니까? 지적입니까? 하도 높아버리니까 김동연 부총리 하도 패싱 당하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그 김동연 부총리랑 경제 관련 다 수장들 있는데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무리 완장을 둘렀다고 그렇게 대기업들 혼내주느라고 그럼 대기업들 혼내주는 저승사자 맞죠? 대기업들이 워낙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칼질하는 저승사자지 대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칼질하는 매도하는 그런 저승사자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죠? 민영삼TV 좀 괜찮지 않습니까? 5위, 4위, 3위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2위는요. 제가 2번이나 방송을 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워낙 이중한 문제라 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난 10월 12일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사건 보고시간 조작 기자회견 그 발언입니다. 제가 또 자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 보십시오. 이건요 황당 갑질 발언을 넘어서 대국민 사기극 발언이라는 주장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날 늑장 대응하고 정부의 각 구조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300여 명의 내 아들, 딸들을 그 차릿한 물속에 정말 목숨을 잃게 한 거 가슴 아픈 일이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은 가슴에 묻고 평생 가고 배우자 남편은 뒷산에 묻는다고 평생 안고 갈 그런 대참사요 대비극입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에 늑장 구조한 것은 늑장 구조하고 단대로 지금 다 감옥에 갈 사람들 가고 재판 받을 사람 받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거짓말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9시 30분에 보고받은 것을 10시에 보고받았다고 6개월이 지난 당시 사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조작했다라는 발언을 온 국민들에게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생생하게 기자회견했는데 이것이 지금 거짓말, 사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님 해명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난 10월 12일 기자회견 발언을 황당 발언, 이건 사기 발언인데요. 2등으로 선정했습니다. 자, 이제 1위가 남았습니다. 뜸 좀 드릴까요? 뭐 10대 가수광 발표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무슨 연기 대상 그랑프리상 발표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좀 뜸 좀 드릴까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 6개월 동안에 우리가 가장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입니다. 인사가 망사라고 야당 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친무가는 또 심지어 지지하는 분들도 야, 준비된 지도자라더니 무슨 이렇게 6개월이 다 되도록 내각 장관을 완료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했고 또 인사가 이렇게 엉망인 인사가 홍종학 후보자까지 지금 저러고 있는 상태에서 인사가 망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캠코더 인사. 캠프, 코드, 더민당, 캠프 인사,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만 뽑는 인사. 말로만 협치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사람, 캠프 사람, 코드 맞는 사람만 하면서 협치가 됩니까? 국회 120석 가지고 그 좋은 개혁 정책 해야 될 개혁 과제들 입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로 협치를 할 수 있으려면 인사에서부터 협치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차관급, 주요 차관급 국가안보실 차장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 장관 3명, 4명 포함해서 7명이 낙마했습니다. 지금 홍종학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8명 낙마입니다. 6개월이 되도록, 정부 출범 6개월이 되도록 국무위원 장관을 다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무능한 진보 세력, 이런 인사를 해놓고도, 예? 이런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코드, 베타 인사, 이 무능력한 사람들 인사 해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역대 정부 중 최고의 통합 인사고 탕평 인사고 균형 인사다. 그래서 당시에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께서 귀를 의심했대요. 귀를.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문재인 정부 인사를 해놓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5천만 국민들에게 역대 가장 최고의 탕평 인사, 균형 인사, 통합 인사라고 해서 국민들이 다 김동철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아마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저는 몇 번을 의심해서 제가 비디오로 다시 봤습니다. 황당 발언, 문재인 정부 6개월을 결산하는 5대 황당 발언 중에 1위 문재인 대통령의 역대 최고 중 통합 탕평 균형 인사다. 이 발언으로 뽑았습니다. 잘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경제도 개혁해야 되고 대기업도 개혁해야 되고 협치도 해야 되고 각종 개혁까지 다 해야 되고 박근혜 정부의 그런 불통,
그걸 국민과 소통하는 늘 그런 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6.2, 7.2, 8이 많습니다. 지향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앞섭니까? 지방 분권을 세우는 개헌이 앞섭니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바로 이런 불통의 대통령, 지향적 대통령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제도 개선, 그것이 개헌이고, 개헌 중에서도 지향적 대통령제를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지방 분권이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은 뭔지 계속 지방 분권 개헌만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향적 대통령 하니까 재밌어서 그러십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돼 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일자리, 청년 일자리들 좋아졌습니까? 이런 걸 다 수습하고 하려면은 인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협치의 인사, 통합의 인사, 균형의 인사, 능력 있는 사람들 뽑는 인사가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께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정말 통촉하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협치의 인사, 균형 인사, 통합의 인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민영삼TV에서 왕년의 종편스타 민영삼이 뽑은 문재인 정부 6개월 5대 황당 발언, 5대 황당 갑질 발언. 다음에는 후속타로 5대 내로남불 한번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자 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